자, 이번 시간은 산문 1강 시점과 거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자, 소설성 가장 중요한 게 요 서술자고요. 시에서의 시는 운문인 시는 시 속에서 말해준 사람 뭐라고 한다고? 화자라고 했죠. 그때 서술자와 시에서의 화자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소설서는 기니까 서술, 이야기해준다 해서 서술자를 하고, 시에서는 그걸 대신해서 화자가 얘기해준다고 하죠. 먼저 그 서술자는 시점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작가가 만들어낸 허구적 대리인이에요. 시에서의 화자도 작가가 만들어낸 허구적 대리인이죠. 시는 화자를 하고 소설은 기니까 서술자를 하고요. 자, 이제 사건을 펼쳐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라 하는데, 자, 시에서 화자가 없는 시가 없듯이 소설서는 서술자가 없는 소설은 있을 수가 없어요. 서술자가 없다는 말은 이 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야 돼요. 시에서의 화자가 없다는 거는 그 글 자체, 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했을 때 이 서술자는 중요한 게 시점과 관련된데 이 서술자는 서술체와 관련되는 거야. 서술체. 그럼 서술체는 선생님 뭐예요? 하면은 자, 서술체 우선 대립되는 개념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소설서는 이렇게 큰 따옴표를 써줘요. 이게 대화체라고 하죠. 대화체. 그 다음에 이게 작은 따옴표를 써줘요. 이게 독백체예요. 독백체. 요걸 제외하면 이게 서술체예요. 그러니까 시점은 서술자니까 서술체만 관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화체나 독백체는 서술체와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점을 파악할 때 이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인 독백체는 시점과 관련이 없어요. 왜? 서술자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했을 때 잘 기억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화체 안에 나나 우리가 나와요. 그런다고 해서 얘는 시점과 관련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대화체에서 나나 우리가 나온다서 1인칭이 아니고 독백체에서 나나 우리가 나온다서 1인칭이 아니라고요. 시점은 서술체에서 나나 우리가 나올 때만 여기 뭐라고? 시점인 1인칭이 된다고. 자, 이제 인칭은 서술자는 자, 서술자가 등장인물이 보는 위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위치나 태도인데 우선 위치. 어디에서 보냐에 따라서 자, 우선 종류는 크게 나누면 1인칭이냐 자 3인칭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이렇게 자 1인칭이냐 3인칭이냐 자 1인칭이면 선생님 말했죠. 말하는 나가 1인칭 듣는 너가 2인칭 말하는 새끼 1인칭 듣는 새끼 2인칭 없는 새끼 3인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인칭은 작품 안에서 안하고 똑같은 말은 내부겠죠. 내부에서 1인칭이니까 나나 우리는 나 너니까 우리가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존재해야겠죠. 그런 반면에 3인칭은 이 대화 안에 없는 거라고. 우리 시점에 2인칭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얘는 서술자가 없는 소설은 없다며. 그러니까 얘는 서술자는 작품 밖에 있는 거 이렇게 안에 대립되는 게 바뀌잖아. 외부에서 있다는 건데 결론은 뭐냐? 작품 안에서 나나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나나 우리는 1인칭이니까 우리가 존재하면 안 되겠죠. 자, 먼저 작품 안에서 어디에서만? 서술체에서만. 나나 우리가 있으면 1인칭이고 자, 나나 우리가 작품 안에 없으면 3인칭이다 이 말이고요. 자, 다시 또 종류는 셈이 나누면 주인공 시점이 있고 관찰자가 있고 전적 작가 시점이 이렇게 있다고. 자, 이렇게 4개가 나눠지는데 자, 먼저 자, 이걸 나눈 이유는 뭐냐? 인물의 심리를 내면을 파악할 수 있냐 없냐 여부에 따라서 주인공, 1인칭 주인공, 관찰자 3인칭 관찰자, 3인칭 전적 작가점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자, 주동인물이 소설서 주인공이야. 주인공인 얘가 서술자가 되는 거야. 내가 내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내가 내 마음을 모르면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내면 심리를 서술자인 내가 내 마음을 쓴 거라고 내면 심리를 파악할 수 있겠죠. 물론 제한적이죠. 다른 사람은 알 수 없고 서술자인 나만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인공 나만. 자, 그런 반면에 자, 관찰자는 나야 1인칭이니까 그런데 얘가 주인공이 아니라고. 얘는 주인공이 아니니까 주인공을 보조해주는 인물이라든가 자, 옆에 있는 부수적 인물이 된다고. 그러니까 부수적, 보조적 인물 나오면 그게 관찰자야. 그러면은 주인공은 따로 있다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서술자인 내가 등장인물의 특히 이제 주인공이겠죠.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대화를 통해서 인물의 심리를 추측하겠죠. 추측. 정확히 알 수는 없잖아. 내가 그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면 대화나 행동은 뭐냐 하면은 얘가 내가 선생님이 이렇게 오른손을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자 만약에 이걸 맞추면 10,000원을 준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다 오른손이라고 하겠죠. 오른손 들었다고 하겠지. 맞추면 10,000원 준다고 하면 선생님은 왼손 이렇게 하면 날 죽이려고 하겠지. 왜 여러분이 맞았다고 해요? 보이는 사실 그대로가 뭐야? 오른손이니까 보이는 사실 그대로를 뭐라고 했다고요? 이거를 객관적이란 말을 표현한다고 이렇게. 그래서 얘는 객관적. 그러니까 이 객관적이란 말은 어느 때 쓴다고요? 관찰자일 때 쓴다고 이렇게. 객관적이 뭔가 대화나 행동을 보고 행동은 보이는 거잖아. 이걸 보고 그대로 추측하는 거라고 이렇게. 객관적이란 말 나오면 얘는 관찰자다. 자 이렇게 놓고 단 인물의 내면 심리는 주인공의 내면 심리를 파악할 수 없잖아. 그래서 얘는 파악할 수 없고. 자, 다시 또 관찰자는 나가 나오면 안 되겠지. 3인칭이니까. 얘는 부수적, 보조적 인물은 맞아요. 그런데 얘는 나가 아니라 그나 이름, 뭐 태희. 그게 그녀겠죠. 얘가 서술자가 되는 거야. 자, 그때 얘 똑같아요. 얘는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대화를 이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1인칭 관찰자는 나가 나와서 서술자가 되는데 얘가 주인공은 아니야. 근데 3인칭 관찰자는 나가 나오면 안 되겠죠. 3인칭 나가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런데 얘가 어떤 인물들의 대화나 행동을 보고 추측하는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얘를 작가, 관찰자, 시점 이런 말 써요. 이렇게. 작가 이렇게. 그러면 얘도 당연히 인물의 내면 심리를 파악할 수 없죠. 자, 전지적 작가 시점은 자 전지전능한 게 신이야. 그럼 이게 작가가 서술자가 되는데 서술자는 모든 등장인물의 심리를 다 파악할 수 있겠죠. 왜? 본인이 다 만든 인물이잖아. 그래서 얘는 모든 등장인물의 심리를 파악하고 이렇게 서술해준다.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등장인물의 심리를 다 알 수 있잖아. 얘는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자세히 나누는 거는 심리 파악 여부에 따라 나눴는데 1인칭 주인공하고 전제 착각 시점은 심리를 파악할 수 있죠. 그럼 반면에 1인칭 관찰자와 3인칭 관찰자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심리를 파악할 수 없죠. 자, 요게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일반적인 거고요. 조금 중요한 부분을 보면은 자,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나 수능을 보면 이 한 페이지 안에 여기 이제 줄거리 몇 개 나오고 자, 이제 계속 나오다가 여기 이제 중략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부터 다시 또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어느 순간에 시점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면 여기가 1인칭 관찰자야. 근데 여기서부터 읽어봤더니 1인칭 주인공이나 전제 작가쯤 될 수 있겠죠. 주인공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자, 이런 경우 시점이 바뀔 수 있죠. 모의산 준호 막 이런 게 많이 나오죠. 그러면 1인칭 주인공에서 1인칭 관찰자, 1인칭 관찰자에서 1인칭 주인공이 되면 얘는 시점이 바뀌었죠. 우선은 이렇게 되면 얘는 시점의 변화는 있어. 그런데 우리 모의고사에서 번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요. 서술자의 교체 아니면 빈번한 서술자를 교체하여 변화하여 이런 말 나오거든요. 네. 이럴 때는 서술자가 나에서 나로 간 거야. 그러니까 이럴 때는 서술자가 교체가 되는 게 없어요. 교체는 아니다. 이렇게 놓고 자, 일반적으로 서술자가 교체되려면 최소한 1인칭에서 이렇게 3인칭으로 가던가 3인칭에서 1인칭으로 갈 때 보통 서술자가 교체인데 이런 소설이 주로 액자식 구성이 해당되죠.
자, 이런 경우. 자, 물론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서술자가 교체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조세의 난소공을 보면은 난장이가 쏜 장을 보면 나가 이렇게 나와요. 주인공의 애가. 그런데 여기서 첫째가 영수고 영수가 나야. 그 다음에 끝나고 둘째인 영호 입장에서 이렇게 나야. 그 다음에 셋째인 영희 입장에서 써요. 이렇게 나야. 이런 경우는 분명히 나지만 주인공이 똑같지만 이름이 다르니까 이렇게 서술자가 교체되겠죠. 이런 소설은 많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한 페이지 안에서 이렇게 다 내기가 쉽지가 않아. 우리는 보통 모의고사는 한 페이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선은 꼭 기억해야 할 게 뭐 서술자 교체 나왔다 하면 그냥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대다수가 그냥 틀렸어요. 막 1000개 나오면 좀 999개가 다 틀린 거야. 자, 그런 반면에 그러니까 최소한 서술자의 교체 이 말이 중요하다고 했죠. 이렇게 이 말이 중요한 말이야. 자, 이 말이 중요한데 이 말은 최소한 뭐야 돼? 1인칭 3인칭 가든가 3인칭 1인칭 갈 경우 서술자가 교체됐다 기억해놓고 이렇게 시점의 변화만 있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인물이 똑같으면 서술자는 교체되지 않아요. 자, 해놓고 자, 우선은 보면 인물의 내면 심리 얘 파악하고 얘 파악하고 그 다음에 관찰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자, 이 시점은 또 뭐와 관련되냐면요 거리하고 관련이 돼요. 이렇게 거리하고. 그래서 거리를 한번 잠깐 파악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화살표가 있으면 가깝다고요. 화살표가 없으면 멀다야. 보통 이렇게 표로 나오죠. 표로 12개로 나오는데 그걸 외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자, 우리가 배운 게 지금 소설이야. 자, 소설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게 누구라고요? 여기 봤더니 반드시 있어야 할 거는 서술자는 반드시 이렇게 있어야 하네, 이렇게. 서술자는 반드시. 가장 중요한 게 소설은 서술자니까 서술자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있어야 할 게 뭐냐 하면 인물이 있어야겠죠. 이렇게 인물. 어? 자, 인물이. 자, 인물. 얘도 똑같이 인물. 자, 인물. 그래서 여기는 등장인물이 이렇게 있어야겠죠. 소설이 되려면 이제 작가가 있어야겠죠. 근데 작가는 서술자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작가는 필요가 없고. 자, 그러면 이제 독자가 있어야겠죠. 독자. 자, 이렇게 써놓고. 얘는 순서가 바뀌어도 되지만 얘를 먼저 위에다 잘 써놓고요. 화살표가 있으면 가깝고 화살표가 없으면 멀다 이렇게 했잖아요. 자, 먼저 화살표 한번 그려볼게요.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표로 외운다면 불가능하니까 선생님께 그려준 거 잘 해놓고요. 자, 그러면은 1인칭 주인공과 3인칭 전제 작가 시점은 여기 너무 기니까 3인칭을 주로 빼요. 자, 1인칭 주인공과 3인칭 전제 작가 시점은 여기에 지금 화살표가 있잖아. 그럼 서술자, 등장인물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 거예요. 여기에 화살표가 있으면 가깝다니까. 자, 서술자, 독자 사이의 거리가 얘도 화살표가 있으니까 가깝겠죠. 그런 반면에 1인칭 주인공과 전제 작가 시점은 지금 여기 화살표가 여기 없잖아. 그럼 등장인물 사이와 독자 사이의 거리가 얘들은 멀겠죠. 그런 반면에 1인칭 관찰자는 여기 화살표 있잖아. 그럼 등장인물과 독자 사이의 거리가 얘는 가깝겠죠. 작가 3인칭 관찰자 시점도 가깝겠죠. 그런데 서술자와 등장인물 사이, 서술자와 독자 사이의 거리는 얘는 멀겠죠. 왜? 화살표가 없으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서술자는 작가가 만들어낸 소설에서 허구적 대리인이고요. 자, 사건을 펼쳐서 이야기해주는 사람이야. 사람만 이게 서술자가 되는 거야. 선생님, 그럼 이소부화에서는, 이소부화는 사물을 의인화한 거잖아. 사람처럼 표현한 거죠. 자, 서술자가 없는 소설은 없다고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거는 서술체만 관련된다고. 이게 대립되는 게 뭐라고? 대화체, 큰 따옴표 있는 거. 얘는 여기서 나나 우리가 나오도 1인칭이 아니라고요. 작은 따옴표 나오면 이게 독백체야. 그런다고 해서 얘가 1인칭이 아니라고. 꼭 서술체만 해당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대화체를 이렇게 써주는데 안 써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읽어보면 대화체인지 독백체인지는 알 수 있어. 자, 크게 나누면 1인칭과 3인칭 나눌 수 있는데 이거는 작품 안에서 내부, 그럼 이게 1인칭이야. 나나 우리가 있냐. 아니면 서술자가 작품 밖에, 그러면 나나 우리가 안에 없애야겠죠. 이렇게 있냐에 따라서 1인칭과 3인칭 나누고. 자, 다시 또 주인공, 관찰자, 전제착화 시점은 인물의 내면 심리의 파악 여부에 따라서 나눴는데 특히 중요한 부분이 관찰자죠. 자, 서술자가 난데 주인공이 아닌 부수적, 보조적 인물인데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특히 주인공이겠죠. 자, 대화를 보고 추측하는 거야. 대화하는 행동은 객관적인만 쓴다고. 이게 객관적은 관찰자만 해당되는 거고 3인칭 관찰자는
1인칭 관찰자의 차이는 나나 우리가 있냐 없냐 그 차이고 여기는 다 똑같은 거고요. 전지적 착화 시점은 자 작가가 서술자인데 모든 등장인물의 심리를 다 파악한다고요. 자 해놓고 자 참고 하나만 해볼까요? 자, 참고 1, 2만 한번 잠깐 해볼게요. 자 먼저 3인칭 관찰자는 없다고 보세요. 그냥 3인칭 관찰자는 물론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은 시험에 나올 일이 없으니까 관찰자 시점은 우선은 본문 안에서 소설 안에서야 보기는 고쳤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시점은 우선은 없다고 생각. 소나기 같은 경우가 전적 착화심과 함께 3인칭 관찰자를 혼합해 쓰거든요. 근데 3인칭 관찰자 부분 내지 않는다고요. 그 다음에 참고 2는 조금 중요한 게 이제 고전 소설은요 그냥 전제 작가 시점이다 3인칭 이렇게 생각하고요. 물론 운영전 같은 경우는요 겉에 액자식 구성인데 바깥쪽은 전제 작가 시점이고 자 안쪽은 1인칭 주인공 시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냥 여러분은 고전 소설은 선생님 고전 소설이 뭐예요? 잘 안 익히면 고전 소설이에요. 한자 같은 게 많으니까 고전 소설은 자 우선은 그냥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자 이렇게 기억하면 좀 편하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내가 글을 읽었는데 소설을 읽었는데 보니까 3인칭이야. 그건 고민하지 말고요. 그냥 관찰자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전제착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고전 같은 경우도 전제착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럼 이렇게 편하다 이렇게. 자 오늘은 시점과 거리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소설 쓰는 시점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 다음 시간은 자 거리, 시점의 두 번째 참고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우리가 서술자의 개입이라든가 편지와 논평 같은 개념이라서 보면 되고 기타 등등 사항 전적 착화점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두 가지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 그 부분이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다음 시간 이어서 하도록 하죠. 자.